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가을잔치 국내 프로야구요. 준 플레이오프 오늘도 뜨겁게 열리고 있겠죠? 네, 넥센과 LG가 잠실구장에서 오전 3승제 준 플레이오프 4차전을 치르고 있는데요. 네. 1승 2패로 벼랑 끝에 몰린 넥센은 맥그레거를, LG는 류제국 선수를 선발 투수로 기용했는데, 네. 3회 초 현재 넥센이 4대 0으로 앞서 있습니다. 어허. 넥센이 2회 초 1사 1, 2루에서 이태크 선수의 적시타로 선제점을 뽑았고요. 이어서 박동욱 선수의 땅볼로 추가점을 보탰고, 이어 2사 2, 3루에서 서건창 선수의 2타점 적시타까지 묶어서 초반에 넉점차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네, 끝까지 지켜봐야겠지만 넥센이 오늘 또 벼랑 끝에서 도전의 드라이브를 거는 것 같습니다. 팽팽하겠군요. 자, 한편 이 프로야구 삼성은요, 새 감독 취임식을 벌써 가졌군요. 네, 삼성이 지난 주말에 김한수 코치를 신인 감독으로 승격시켰고요. 류중일 기존 감독은 2011년부터 4년 연속 통합 우승을 이끌었지만, 계약이 만료되는 올해 9위에 그치면서 재계약에는 실패했습니다. 네. 김한수 감독은 1994년에 삼성에서 데뷔해서 3루수로 활약했고요. 2008년부터는 삼성 타격 코치를 맡아왔습니다. 올해 45살인 김한수 감독은 한층 젊고 활력 있는 팀을 만들 것이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또 이 미국 프로야구도 포스트 시즌이 열리고 있다면서요? 네, LA 다저스가 오늘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2차전에서 시카고 컵스를 1대 0으로 꺾고 1승 1패를 기록했고요. 다저스 투수 커쇼 선수가 7이닝 무실점 호투를 펼쳤습니다.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는 클리브랜드가 토론토에 2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자, 축구 소식 한번 알아보죠. 이 손흥민 선수가요, 이번 주에는 친정팀을 상대한다면서요? 네, 잉글랜드 토트넘 공격수 손흥민 선수가 이번 주 수요일에 독일 레버쿠젠과 유럽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2조 원정 3차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레버쿠젠은 손흥민 선수가 2013년부터 2시즌간 몸담은 친정팀이고요.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는 원톱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서 네. 친정팀 골문을 정조준할 전망입니다. 한번 이건 흥미진진한 게임이 되겠군요. 자, 그리고 이 국내 프로 축구도 막판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판도는 어떻습니까? 네, K리그 클래식이 팀당 4경기씩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선두 전북이 지난 주말에 지면서 33경기 연속 무패가 깨졌고요. 심판 매수 파문으로 승점 9점 감점 징계를 받아서 승점 60점을 기록 중입니다. 서울이 전북과 승점은 같지만 다득점에 뒤진 2위로 양 팀의 선두 경쟁이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고요. 하위권에서는 11위 인천이 승점 36점, 12위 수원FC가 승점 33점으로 강등권에서 벗어나기 위한 사투를 펼치고 있습니다. 사투가 되게요. 자, 오늘 이 여자 프로농구는 신인 드래프트가 열렸다고요? 네, 195cm 장신센터 박지수 선수가 오늘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KB스타즈 유니폼을 입었는데요. 네. 18살 박지수 선수는 한국 여자 농구의 보물이라 불리는데요. 만 15세 7개월의 나이로 최연소 국가대표팀에 뽑혔고요. 리올림픽 최종 예선에서는 주전 세터로도 활약했습니다. 박지수 선수가 오늘 국내 여자 프로농구 판도를 흔드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당찬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앞으로 좀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 국회가 멀게 느껴지십니까? 국회 사용 설명서가 국회를 국민에게 돌려드립니다. 네, 이 매주 월요일에 알려드리는 국회 사용 설명서 18번째 시간입니다. 일부 상임위를 제외하면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인데요. 이 국회 사용 설명서 시간에는 국감이 진행되는 동안
생활에 도움이 될 내용들 찾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내 생활에 도움이 되는 국정감사. 오늘도 윤재관 보좌관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거의 이제 네. 막바지에 온 그죠? 네. 굉장히 바쁜 시기셨을 텐데 지난 시간에 이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에서 대출만 받아도 네. 연체 없이 꼬박꼬박 갚아도 네. 신용등급이 급격히 하락한다. 이런 사실을 알려주셔서 좀 공분했어요. 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 다른 곳에서도 발생되고 있다. 밝혀졌다고요? 네. 신용등급 평가가 엿장수 마음대로인 것이 어허. 국감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됐는데요. 네. 단순히 신용카드 사용 한도만 줄여도 신용등급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 한도를 이 전화로도 금방 줄일 수 있거든요. 네. 뭐 1,000만 원의 한도가 있었는데 300만 원 줄였다. 네. 그러면 신용등급이 떨어진다는 거죠. 왜 떨어집니까 이게? 씀씀이를 줄이기 위해서 신용카드 한도를 낮췄다가 이렇게 신용등급이 떨어진 분들이 91만 명 정도가 되고요. 올해 상반기만 해서 43만 명이 이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이분들은 신용등급이 떨어졌으니 당연히 대출금리가 올라가서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는 건데요. 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더 많은 돈을 써야만 자기네의 수익이 오기 때문에 한도를 줄인다는 것은 본인들의 수익을 줄어드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용등급의 평가에 반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처구니 없게 네. 신용등급을 낮추고 있었던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도 좀 화가 나네요. 지난주에 이어서. 네.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낮아서 제1금융은 못 쓰고 제2, 제3금융권을 쓰면 안 그래도 이자가 높은데 네. 그걸 꼬박꼬박 갚아도 연체가 없어도 신용등급이 자동으로 하락한다 이 얘기였는데 네. 이제는 내 신용카드의 한도를 내가 줄여도 신용등급을 떨궈서 네. 떨구는 것뿐만 아니라 불이익이 더 비싼 이자를 내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그만큼 대출을 받으실 때 부담하셔야 될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얼마나 대출금리가 올라가요?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요. 1등급 대출금리는 평균 3.8%입니다. 네. 그런데 4등급은 9.6%, 어허. 5등급은 11.9%. 그러면 6등급부터는 사실상 은행에 대출이 불가하죠. 그렇죠. 그래서 실례로 1등급 분이 1,000만 원을 빌렸을 때는 연 이자가 38만 원인데 5등급의 경우에는 대출 이자가 119만 원입니다. 당연히 1등급에 비해서 3배가 늘어나는 것이죠. 이게 참 그러면은요 이게 고민인데 이 대출 한도를 뭐 그 돈을 다 쓰든 안 쓰든 한도를 네. 줄이지 마시라. 줄이면 지금 불이익이 당장 온다 이 얘기인데 현실은 자기 신용등급을 확인하고 이게 문제가 있으면 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그 개인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회사가 크게 두 회사가 있는데요. 네네. 앞서 말씀드린 코리아 크레딧비와 나이스 평가정보 이렇게 두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누구나 연 3회까지는 무료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이의 제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두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서 신용등급 산출 근거를 설명을 요구하시면 설명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크게 설명해 주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많은 불신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금융감독의 민원센터를 활용하시면 그 이의 제기가 타당성을 심사한 뒤에 민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모두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나는 대출 한도를 줄이면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이율이 올라가는 걸 몰랐다. 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물어볼 텐데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신용평가 회사는 네. 당연히 내부의 규정이 뭐 약관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은 해줄지 모르겠는데 신용 등급을 다시 올려줄까요? 불합리한 부분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에 대해서 내일 이 관련된 금융당국의 마지막 국감이 있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정부에서 대책안을 내놓을지 내일 답변이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주목되네요. 그럼 네. 기재위인가요? 아닙니다. 정무위원회입니다. 정무위에서 네. 내일 정무위 한번 네. 요 사안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요즘 너무 오늘도 이 송민순 회고록 얘기가 많았고요. 네. 지금 뭐 이 미르재단 의혹 등등 해서 정치적 쟁점만 많이 보도되다 보니까 이거 중요한 건데 모르고 넘어가잖아요. 네. 지난주에 저희들 방송하고 나서 인터넷에서 저희 방송 내용을 보시고 네. 많은 분들이 공분을 해 주시고 네. 이건 반드시 바꿔야 된다 이렇게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문제는 너무나 불합리하고 대출을 받는 것과 동시에 연체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정상적으로 납부를 했냐 안 했냐 상관없이 무조건 신용등급을 네. 낮추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시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우리가 느끼기에는요. 이게 엿장수 마음대로 아니냐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네. 자, 또 있습니다. 이게 세금 문제인데요. 네. 부의 대물림, 이 금수저 흑수저 이 논란이 뜨거운데 이 상속세 부과 현실이 공개됐는데 이게 뜨거운 화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주요 메인 포털 사이트의 메인 뉴스로 헤드라인들을 다 장식했어요. 계속 장식을 했었습니다. 재산을 상속받고도 실제 상속세는 내는 비율이 단 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재산을 물려받고도 98%는 상속세를 한 푼도 안 내고 있다는 건데요. 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프랑스는 45, 미국 40, 영국 40. 이들 나라들에 비해서 최고세율은 높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얼핏 보시기에는 우리나라가 부의 대물림을 훨씬 더 많이 막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게요. 실제로는 상속세를 내는 분들이 이만큼 2%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 이제 공개됐고요. 이렇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각종의 공제 제도인데요. 네. 기본적으로 2억 원에 대한 공제가 있고요. 네. 배우자가 상속할 경우에는 5억 원 이상 네. 되고 그리고 자녀 수, 60세 이상의 동거자 수에 따라서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결국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세에 대해 면세자가 48% 정도 됩니다. 네. 결국 상속재산에 대한 면세 비율이 땀 흘려 일해서 얻은 소득보다 높은 면세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는 세금의 핵심인 형평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대단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곧 정기국회 때 법안 심의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자, 끝으로요. 이 비싼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문제 국감에서 논의가 됐죠? 네. 정부가 그동안 워낙 많은 국민들께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너무 비싸다 이런 네. 원성을 많이 사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연구 영역을 외부에다 맡겼는데 그 맡긴 내용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제 드러난 겁니다. 네. 밝혀지게 됐습니다. 그 정부의 입장에서는 2020년까지 최대 절반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데요. 네. 방법은 현행 지금 그 민자고속도로에 위탁하는 운영 기간이 30년인데요. 이것을 20년으로 더 늘려주고 20년을 더 늘려주고 그만큼 수익이 보장되는 만큼 통행료를 낮추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천안논산 고속도로 네. 같은 경우는 4,9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훨씬 더 낮추겠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얼마나 개선되는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회 사용 설명서 윤재관 보좌관이었습니다. 샘 스미스의 Stay With Me V20로 들어보겠습니다. 원음을 선명하게 되살리는 4개의 DAC와 전후면 광각 카메라로 새로움을 플레이하다. LG V20. 1.2, 1.4! 입출금 통장이 1.4% 금리! 이게 말이 됩니까? 저 박상현이 금메달 딴 것처럼 은행도 노력하면 금메달급 금리 할 수 있다. SC제일은행 마이플러스 통장 자유출금에 11월까지 가입하면 연세전 최고 1.4%에서 최저 0.1%, 잔액별 금리 등은 상품 설명서 및 홈페이지 참조. SC제일은행. 평생 사랑하겠습니까? 네! 시작하는 그 마음 그대로 행복할 수 있도록 시작했던 그 마음 그대로 원주 기업도시 김포 한강 울산 송정에서 짓습니다. 호반에 변치 않는 첫 마음을 만나세요. 지은이 호반건설. 연아가 좋아할 수 평창수 맑고 시원 평창의 깨끗한 수 평창수 청정샘물 올림픽을 응원해요 평창수 응원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작가 홍기희, 강현지, 기술감독 안홍진, 강민원,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